치매 걸렸으면 집에나 계시지. 뭘 나와서 난민폐를 끼쳐요. 카페 사장 최진호는 눈을 부라리며 어머니에게 손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 장모님이고 저한테는 세상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은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초가을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른데 마음 한켠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낸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도심 한복판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습니다. 예전엔 함께 백화점 문화센터도 다니고 극장 나들이도 종종 갔었지만 장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론 어쩐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바깥 바람 쐬고 사람 구경도 하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지 싶어서 이른 오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 나선 길이었지요. 카페에 들어서자 장모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살폈습니다. 지훈아, 저기 앉아도 되겠니?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장모님, 저기 햇살 드는 자리로 가시죠. 넓은 유리창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장모님은 잠시 후 벽면에 붙은 메뉴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지훈아, 저게 뭐라 쓰여 있는 거니? 라고 물으셨지요. 저는 천천히 메뉴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닐라 라떼, 아메리카노, 유자차. 장모님은 몇 번을 되물으셨고 저는 그때마다 같은 톤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던 직원들 몇 명이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장모님은 손수건으로 의자에 먼지가 있는지 살피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이 참 좋구나. 이런데도 오게 되다니.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저는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시간이 흐르는가 했는데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을 만지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컵 안에 남아있던 음료가 바닥에 조금 튀었습니다. 마침 카페 사장이라는 사람이 카운터 쪽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계시면 어떡합니까?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급히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밖에 나올 줄만 알지 책임은 하나도 안 지시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으셨던 장모님 쪽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못된 아이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가까이 다가오더니 마치 손을 드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손을 드신 겁니까? 그 목소리에 사장은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님한테 하는 말인데 왜 참견이십니까? 그는 여전히 당당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명함에는 윤지훈 하늘커피 본사 투자심사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 글자를 읽고도 잠시 멈칫하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본사 대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윤지훈입니다. 지금 하늘카페 신사점에서
고객 응대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통화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 장모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손을 꼭 쥔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장모님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장모님,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느린 고개짓만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에서 방금 전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 몇몇이 저희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쩌면 장모님보다 제가 더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약자를 몰아붙인 상황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카페 사장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이제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 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는 의자에 팔을 걸치고 말끝마다 짜증을 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통화한 본사 대표실로 연결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지요. 네, 고객 모독과 언어폭력, 위협적인 행동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장모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죠. 곧 사람들이 올 겁니다. 장모님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마치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제 앞으로 걸어왔고 저는 짧게 인사한 뒤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때까지도 사장 최진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커피 한 잔 엎질렀다고 호들갑도 정도껏이어야지. 그 말에 본사 직원들의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최진호 점장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중년 남성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은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고 이어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명함 사진이었고 투자 관련 서류가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이분이 본사 투자심사 담당 윤지훈 실장님이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앞에서는 손님에게 막말하고 손까지 드시려던 분이 이제 와서 눈치를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을 그대로 회의록에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장은 부들부들 떨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진짜 몰라 뵀습니다. 오해였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상황을 정리하며 매장 관리자들과 간단한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어깨에 외투를 살며시 걸쳐드렸고 장모님, 이제 가실까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사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밖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장모님은 제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괜히 나와서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라도 장모님은 늘 소중한 분이십니다. 며칠이 지난 후 본사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신사점 최진호 점장은 고객 응대와 기업 이미지 실추 사유로 즉시 해촉되었음을 알립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보고 느꼈던 모든 불쾌함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었지요.
장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 무거우실까 봐요. 대신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자주 웃으셨습니다. 집에 있던 사진 앨범을 꺼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셨고, 어쩌다 헷갈리는 순간에도 나는 괜찮다며 자신을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날 이후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걸까? 장사가 잘 되니까 겸손함을 잃고 고객을 마치 자기 발 아래에 둔 듯 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 본사 쪽에서 카페 오픈 당시엔 최진호가 그렇게 성실하고 친절하다고 평가됐는데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게 무너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윤 실장님,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인성평가까지 마쳤던 사람인데.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들어오는 신규 투자 제안서 중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좋은 사업 모델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인간다움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장 교체 이후 해당 지점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본사에서는 운영 리뉴얼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점장은 여성 매니저였는데 첫 회의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지점은 어르신 고객이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전용 좌석과 메뉴판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지 않죠. 장모님께도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새로 오픈하면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장모님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메뉴 먼저 골라볼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취향, 제가 벌써 다 압니다. 그렇게 작은 약속이 생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사에서 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진호의 변명 서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짧은 성공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사죄와 후회의 말이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접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본성을 숨길 수는 없죠. 사무실 창밖으로 고요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작은 순간들로 조금씩 바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을 다시 모시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만 계시려 했을 뿐이 먼저 지우나 날씨 좋으니 나가볼까?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날은 정말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고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 카페 근처에 다다랐을 때 문득 장모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여기, 우리 그날 왔던 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새로 문 열었어요. 운영진도 전부 바뀌었고요. 장모님은 잠시 카페 간판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저기 앉아서 마신 커피 맛은 참 따뜻했는데.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의 모욕과 상처 속에서도 장모님은 좋은 기억을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은 참 어쩔 땐 잔인하게 약하지만 또 어떤 순간엔 놀랄 만큼 따뜻하기도 하죠. 새로운 점장과 직원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카운터엔 어르신 전용 메뉴판이 따로 비치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푹신한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글씨로 적힌 메모도 붙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이 편안하셔야 저희도 기쁩니다. 저는 그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번엔 메뉴판을 직접 고르시고 천천히 발음하며 유자차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장모님은 손등을 조심스레 문지르며 말하셨습니다. 그날은 참 속상했지만 이렇게 다시 올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저는 장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안고 다시 웃는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햇살이 장모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점장이 저를 따라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이 매장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방향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고객은 돈을 쓸어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러 오는 사람입니다. 점장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모님의 팔짱을 끼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 지훈아,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본사로부터 정식 통보가 올라왔습니다. 신사지점 투자 철회 결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 문서를 조용히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바로 위 서랍엔 장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요. 지난 날을 떠올리며 그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했던 마음도 분노했던 감정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란 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다스려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처절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 실장님, 저 최진호입니다.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과는 저보다 먼저 장모님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일은 제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으로서 회복될 수 있느냐는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께 그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않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며칠 후 점장이었던 최진호는 저희 집 앞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문 앞에서 마주했고 장모님은 거실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하지만 오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조용히 떠나는 것도 한 사람의 회개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는가에 따라 사람의 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은 그 이후로 훨씬 밝아지셨고 저는 매주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꽃시장,
작은 동네 찻집, 공원 산책길, 그리고 카페, 모든 것은 돌아왔습니다. 단지 다른 얼굴과 다른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아주 오래도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거리는 연말 특유의 설렘과 북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장모님을 모시고 새로운 단골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새로 정비된 신사지점이었고 이제는 어르신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젊지만 따뜻했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카페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훈아, 여기 공기가 참 좋구나. 냄새도 좋고.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안내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장모님은 아버낸 망설임 없이 따뜻한 대추차 있니? 라고 말씀하셨고 직원은 네,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이라며 공손하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 뺨을 올려치려던 순간, 그리고 떨리는 제 손, 장모님의 무력한 표정.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장면이 무색할 만큼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카페 운영 전환 사례가 본사 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어르신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되었고 저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르신 정책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식탁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도 많이 변했다. 예전엔 조용하던 애였는데 이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구나. 저는 그 말에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를 알려주셨으니까요. 장모님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온기를 오래도록 느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남긴 자리는 시간이 지나며 새살이 돋고 더 단단한 마음이 자라나는 법이니까요. 한때는 상처였던 공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고 분노였던 감정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지켜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장모님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셨던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